계양 신도시의 경우에는 전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자족용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계양구의 절대적인 산업 입지 수요가 상당히 높은 산업용 부동산의 수요를 갖고 있다. 그런 비법이 있겠어요? 없죠.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그런 세태는 좀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번엔 자족기능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3기 신도시 정책에서 전반적으로 자족용지를 기존의 1, 2기 신도시보다도 2배 이상으로 지정을 하고 또 신도시 자족기능을 늘리는 것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인천 계양의 자족기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죠? 1, 2기 신도시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 딱 하나만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자족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계양 신도시의 경우에는 전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자족용지 비율이 이제 높은 편입니다. 22%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1.7배 규모 정도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규모, 신도시 내에서의 자족용지 비율 자체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저는 이거예요.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자족용지가 원활하게 또 매각이 돼야 되고 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2기 신도시 자족용지 미매각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될까요? 일단은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성을 가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자족 기능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신도시 이건 뭐 거의 10분한테 물어보면은 9분이 판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교의 자족용지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4.9%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주 균형 지수는 278.1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동탄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족용지 비율이 판교의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9.7%였는데 직주 균형 지수는 판교의 절반도 안 돼요. 음식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도시락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밥 한 숟가락 넣고 단무지 몇 개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좋은 상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 계양의 기업 유치 경쟁력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는 아파트 분석이 아닐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의 영역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단을 하시죠? 얼마나 잘 매각이 될 것이고 얼마나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가 이거는 결국 상업용 부동산 수요에 대한 이제 분석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출년 가이드를 다들 이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3기 신도시 얘기한다고 주택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 보면 뻔하죠.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산업입지 수급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025년도에 수요 증가분을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계양구가 205만 제곱미터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인천 서구가 될 텐데 서구의 경우에는 계양구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약 100만 제곱미터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거로 놓고 봤을 때 계양구의 절대적인 산업 입지 수요가 상당히 높은 산업용 부동산의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미리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양 신도시가 사실 정식 명칭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거든요. 그 테크노밸리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산업 입지 수요는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양 신도시가 김포공항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거든요. 화물 운송 기능, 김포공항의 화물 운송 기능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연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물류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항공 운송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포함해서 두 공항의 기능을 다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항공 화물 운송 총량이
과거 2020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까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29% 상승을 했습니다. 인천공항 29%만 해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근데 김포공항은 2020년 4월 대비 1년 후 올해 4월에 53.6%나 상승한 총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계양이 이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업 유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에피타이저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한 그런 느낌. 메인 메뉴 먹기 전에 너무 많이 먹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예. 이제는 그런 본론적으로 메인 디시로 넘어가 보죠. 그러시죠. 신도시, 이 인천 계양 신도시의 자족 기능 평가를 해봤을 때 절대적인 자족 용지 공급 비율 자체도 높고 그리고 그것을 별개로 한 산업 입지 수요 자체도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별 3개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메인 메뉴 한번 좀 시켜봐야죠. 삼촌 다시 한번 좀 이쪽으로. 메인 디시 메뉴입니다. 네. 어떻게 에피타이저는 큰 거 갖다 주시고 메인 디시는 조그만 거를 주셨네요. 네. 근데 오늘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메뉴가 너무 많아갖고 좀 남길 것 같으면 어떻게 포장해서 가도 될까요? 집슐랭 가이드는 포장 배달이 안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된다. 주문해 주세요. 네. 예. 여러분들 뭐 집슐랭 가이드는 포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항상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고 빨리빨리 들어보시는. 앉은 자리에서 다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인 디시는 분양 시기하고 사전 청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본 청약 일정, 사전 청약의 주요 제도, 분양가하고 시세 전망들, 이게 메인일 것 같은데 먼저 분양 시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계양 신도시는 2018년도 12월 19일에 최초의 이제 지구 지정이 됐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2021년 6월 2일에 받았습니다.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 7월에 이제 사전 청약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전 청약 공고는 예정입니다. 7월 15일 공고가 될 것이다라는 예정이 있고 만약에 그때 공고가 된다면은 7월 마지막 주쯤 실제 사전 청약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제 본 청약을 하시게 되는 건데 본 청약은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열심히 공사를 해서 준공은 2026년도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토지 보상률 아니겠어요?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은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돼요? 토지 보상은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2021년 6월 17일에 그 LH의 그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인천 계양 신도시의 토지 보상률은 이미 이제 60%를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현금 보상과 그리고 대토 보상을 모두 합산한 개념이 될 텐데 인천 계양 신도시는 작년도 12월 16일에 1차 대토 보상 계획 공고가 있었고 하남 교사는 올해 처음 6월 25일에 대토 보상 공고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었던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신도시, 3기 신도시들은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인천 계양 신도시가 확실히 다른 신도시들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도랑 관련된 문의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인천 계양 청약 대기자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 일문일답식으로 좀 설명이 될까요? 예, 그러시죠. 이 청약과 관련된 제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좀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은 3기 신도시 지역 우선 공급 비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해지죠? 그렇죠. 이 지역 우선 공급 비중이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권을 갖고 가는가 그 개념이 되는 것이잖아요. 서울 인천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을 하는 방식이죠.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당첨 이후에 청약이 부적격자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청약 포기자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뭐 청약을 스스로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뭐 부적격자로 체크가 된다고 해서 뭐 크게 혼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다만 1년간 사전 청약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타지고 다시 청약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저희 뭐 집신랭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동탄 신도시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둔촌주공 나중에 분양하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는데 딱 하나 3기 신도시 당첨되신 분이 다른 3기 신도시 내에 다른 지구에 지원을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이라든지 꿀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사실 그런 비법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청약 비법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어서 청약 대기자들을 좀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이제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인천 계양신도시와 직결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A-2 블럭은 이 공공 분양이죠. 이 안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이제 배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A-3 블럭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그 대상 자격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 요건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혼희망타운을 지원할 것인지 혹은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장 고민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자녀가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녀 수에 따라서 가점이 더 높아지는 가점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혼인 2년 이내이거나 혹은 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혹은 뭐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의 우선 공급 30%가 배정되는 우선 공급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가점제를 적용을 하긴 하는데 소득과 거주기간 납입 횟수만 따지는 가점제를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자녀 수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의 우선 공급 30% 물량을 공략하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런 것은 청약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의 객관적인 조건과 비교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지 이것을 무슨 비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마치 어떤 대단한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그런 세태는 좀 저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비법보다는 그 청약 대기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그런 제조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들 혼동하시는 부분이 3기 신도시 물량의 15%는 일반 공급 그리고 85%는 특별 공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동시에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면은 양쪽을 모두 다 지원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일 경우에는 이 특별 공급도 지원하면서 일반 공급도 같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 예외적으로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일 경우에는 이미 이 당첨자의 그 지위가 확정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공급까지 중복으로 지원은 못하겠습니다. 그것만 이제 예외로 보시고 나머지는 다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에서 한 8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오고 있는 물량들 모두 전수조사를 했을 때 주변 시세 대비 70%대의 가격은 큰 무리 없이 다 나오고 있고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많이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꽤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